상하문의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집에서 잘 쉬고 계실 시간인데 식사들도 하시고, 오늘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았죠. 어제 어느 정도 다 예측된 부분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텨주었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일이겠죠. 이번 주까지가 좀 문제일 텐데, 오늘 그래도 저가가 마이너스 2.6%까지 밀렸다가 종가상 1.8%까지 좀 끌어올려서 마쳤죠. 코스피가. 그런 점은 좀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워낙 시장이 지금 불안하죠. 코스닥은 오늘 좀 더 많이 떨어졌죠, 그죠? 코스닥이 3.3%대까지 오늘 밀렸다가 종가상으로는 2몇 프로죠. 2.8%로 맞췄는데, 시장이 참 불안합니다, 그죠? 자, 그래도 중장기로 이렇게 가져가는 종목들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 아무래도 좀 피해가 있겠죠. 피해가 있을 텐데, 단기 매매, 당일 데이로 매매 청산하시는 분들이야 큰 탈은 없죠, 사실은.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곤혹스러울 텐데, 자, 그래도 매매할 때는 데이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죠. 자, 10월달에 본매매가 시작이 됐고, 이제 시장은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썩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매매를 10월달은 매매를 좀 간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보기 전에 일단은 포지션 체크부터 합시다. 내일이 며칠입니까? 10월 6일이죠. 그리고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고, 7일부터 모레부터 신규조가 있죠. 내일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승부주들은 이런 개념으로 좀 뽑아보았고, 오늘 시장 둘러보면 머크 관련주도 AB프로바이오라든지 그리고 HK 이노엔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았죠.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들도 역시 관심을 좀 받은 편이었고요. 근데 머크 관련주들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렇게 크게 지금 게임 체인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좀 부족하죠. 예를 들면 우리 감기약 같이 이렇게 예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치료제 개념이라서 그렇다고 100%다 효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 게임 체인지를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 지금같이 AB프로나 ACK 이노이 같이 한 달에 걸쳐서 가는 애들은 본질적인 재료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파이죠. 그래서 만일 경기용이 좀 관심을 받더라도 뭔가 우리나라 쪽에서 기업이 하나 터트려 줘야 되는데, 참 그런 길이 멉니다. 참 쉽지가 않죠. 자, 덕분에 다른 일반 백신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 급락을 했죠. 일단은 시장이 받아주는 입장이니까 내일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AB프로는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시간 내에서는 삼성 SNS 그리고 KPF 이거는 오늘 참 예술이었네요. 보면 참 이런 걸 잘못 끌리면 정말 많이 다치거든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가 마이너스 1.9% 출발하고 29.9%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상한가까지 갔다 소리 아닙니까? 그래 놓고 종가상을 지금 빠져 있는 게 마이너스 4%대로 종가상 빠졌단 말이에요. 참 이 시장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괜히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매도가 기민하고 해야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와야지. 몇 프로, 3%, 5% 아낄 거라고 미적미적 하다가는 크게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손절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봅시다. 일단 뭐 대주전자재료부터 한번 보죠. 오늘 흐름이 좋아서 대주전자재료는 얼마 전에 우리가 했던 종목이죠. 나갔던 종목인데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간에서 0.3% 정도 올라 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오늘 조금 흐름을 좀 잡아 주었죠. 쌍거리 좀 매수는 들어왔습니다만은 내일 한번 봅시다. 흐름을 뭐 아주 많이 올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서 조금 더듬더듬 그럴 거예요, 아침에. 하지만 조금 흐름이 좋다면은 같이 한 동참을 하는 쪽으로 보죠. 시가가 그런데 너무 높으면 일단은 보합 근처나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그런 마인드를 쓰셔야 됩니다. 일단은 흐름을 지켜봐야 됩니다. 내일부터 당분간은 지수창을 꼭 띄워놓고 옆에 지수 흐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아침 시가가 어떻게 잡히는지 지수 흐름이 어떻게 잡히는지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대주전자 내일 한번 보죠. 그리고 대성에너지와 GSE는 오늘 GSE는 저희들이 들어갔다 그냥 약지를 하고 나왔는데 30분 단일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아직 가스 관련주나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 완전히 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죽지가 않아서 가치는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치는 봐줘야 되는데 대성이 오늘 종가상으로 더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늘도 흐름은 대성이 좀 더 좋았거든요. 시가 5%에서 19%까지. GSE는 단일가라서 오늘 움직임이 없었는데 시간에서는 2.2%, 대성에너지는 6.3%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쌍끌이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일 시가가 6% 정도 뛰어났기 때문에 시가가 좀 높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성에너지가 너무 시가를 강하게 잡혀주고 틈을 안 주고 바로 치고 올라가 버린다든지 좀 눌러주고 흐름을 잡아주면 뭐 시가 6% 뛰어가지고 조금 꼬리를 달아주는 이 시점까지 오면은 꼬리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한데 땡 해가지고 바로 치고 나와버리면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GSE 단일가 알지바는 GSE 같은 종목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두 개 놓고 보죠. 자, 오징어 관련주들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덕분에 우리나라 OTT 산업이나 배우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죠. 오늘 지금 스튜디오가 13.8%를 지금 뛰어났습니다. 줄여보겠습니다. 자, 여기 딱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몸통을 뚫고 전고점을 몸통을 뚫고 딱 올라갔죠. 이런 종목을 선호한다고 했죠. 그죠? 이런 종목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는 종목은 별로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준비는 됐다. 일단 몸통 뚫었으니까 내일 한번 봅시다. 시간에서는 1.2% 정도 올려놨습니다. 1.2%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아예 윗꼬리가 없이 바삭 치켜 세워놓은 놈들은 이게 잘못되면 역풍을 맞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려 있으면 이 정도의 폭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유출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윗꼬리가 없는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갈리거든요. 완전히 가느냐 안 그러면 역풍을 당하냐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하라는 거죠. 분할로 당연히 조심스럽게. 요즘 안 그래도 지수가 난린데 중내 산에 하는데 막 뭐 승부다 하면서 막 이렇게 몸을 던지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얍삽하게 해야 됩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오늘 쌍끌이고 제법 물량은 많이 들어왔네요. 내일 흐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에코프로 HN. 자, 실제로는 에코프로 HN이나 보다는 에코프로 BM을 이제 사실은 봐야 되는데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위치라 조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 HN은 지금
8월 달에 한번 급등 것을 쭉 한번 올려주고 20만 늦게 올라갔죠. 올려주고 자, 여기까지 9만 원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놀고 있는 지가 좀 제법 됐단 말이죠. 더 이상은 뭐 내려가지는 않고 여기까지가 내려온 지가 8월 말 정도에 내려왔는데, 그래 놓고 이제 반등 함 주다가 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수 흐름이 별로 안 좋고 시장이 폭락을 한 상황에서도 이놈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 그렇다면 내일 지수가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시간에서는 1.2%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다음에 한번 보기를 하고, 내일 에코프로 HN을 한번 보죠. 기관들은 무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도 조금씩 잘 따라 들어오고 있네요. 시간에서는 1.2% 큰 부담 없는 시가로 잡힐 것 같은데, 뭐 2, 3% 잡히면 막 따라 들어가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놈도 역시 분할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살아나면 다 홀딩을 해야 됩니다.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고, 대성에너지다 마찬가지고,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초에 들어간 종목이 내가 들어간 말 이 정도에서 들어갔다, 근데 상승을 했다, 그러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경우에는 잘라 먹어야 되지만, 몇 프로 살짝 올라간 거는, 그런 것은 그냥 가만히 두고 놔둬야 됩니다. 기세가, 추세가, 힘이, 수급이 계속 붙어준다면은 한 달 내내 가지고 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사리 그냥 짧게 먹지는 마세요. 다음 한국가스공사 봅시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뭉쳐서 지금 중내 산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에도 3% 정도로 좀 올려놨거든요. 시가가 마이너스 1.6%니까 시가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그래도 한 5% 수익권 정도 되겠군요. 자, 문제는 이렇게 놀다 끝이 나면 또 내일 또 음봉이 픽 나온다든지 이러면 별 재미가 없는데, 시간에서는 1.5% 좀 올려놨단 말이에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지어 담고 있거든요. 점점 더 외국인들은 물량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자, 그렇다면 뭐 가스와 수소 뭐 전부 다 얘는 뭐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표적인 종목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금액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49,000원대. 내일 살아날 흐름만 보인다면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될 장면이죠. 자, 그렇다면 전략은 뭐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 지금 이 캔들이 5%짜리 캔들 아닙니까? 여기만 안 깨면 그냥 뭐 내일 설령 흐름이 조금 안 좋더라도 그냥 홀딩 해보는 거죠. 진입을 했는데 조금 양봉을 올려준다, 전고점을 5만원을 뚫으면서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 더욱더 홀딩을 해야 되겠죠. 시간에서는 1.5% 분할로 대응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저희가 종가로도 같이 종가에 좀 담은 종목인데, 오늘 흐름이 상당히 상가까지도 지금 27%인가 아마 상가까지도 못 갔죠. 27%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15%대로 종가상 끝났죠. 역시 얘도 따지고 보면 전기 충전 관련주 아닙니까? 현대차 이 재료가 사실 참 계속 나왔던 재료였고 뭐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이 뉴스를 이제 주말에 앉아서 다 봤거든요. 근데 크게 신선하지 않아서 그래 신경을 안 썼는데, 오늘 좀 반응이 좀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충전 인프라 쪽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쪽은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뭐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 뭐 오늘은 놓쳤지만은 내일 만약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만 양봉으로 유지만 돼 준다면, 뭐 여기까지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유지만 돼 준다면 한번 보유를 해서 이번 달 한번 보자라는 전략으로 해봅시다. 시간에서는 1.1% 올라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할로 하시고요.
조일 알미늄 보겠습니다. 오늘 이놈도 보면 17%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상 7%대로 마쳤어요.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알루미늄 관리주들도 한 번은 봐줘야 됩니다. 그걸 떠나서 자, 오늘 같은 급락장에 이렇게 상승으로 잡아주는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앞으로 지수가 계속 흔들릴 텐데 조금 체질이 약한 놈들은 손을 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간에서는 2.3% 올라 있으니까 이놈도 아까 디스플레이 때가 흐름과 전략과 똑같은 흐름으로 요 안에서만 일단 멈춰주자. 그래 놓고 그 다음을 한번 보자라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에서는 2.3% 철저하게 분할로 해서 평단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데브시스트죠. 어제 나왔던 미션 종목이죠. 어제 나왔던 종목 중에 데브시스트즈 위메이드가 좀 좋았죠. 참 이놈은 손발이 참 안 맞더라고. 타이밍이 참 그래 이래저래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보유하신 분 있습니까? 위메이드 있으면 그거를 계속 불려야 되죠. 이런 거는 팔지 말고. 데브시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가 마이너스 2% 출발해서 종가상 플러스 12%대로 마쳤습니다. 시간에서 0.0% 빠져 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쌍끌이는 들어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거래 정지한다 이래 놓으니까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0.0% 정도 빠져 있습니다. 매매 거래 정지 예고. 이런 매매 거래 정지 이런 종목들도 한번 봐야 되죠. 자, 미국에서 이제 TV 광고도 직접적으로 하고 어쩌고 이러 하는 것 같은데 봐줘야 될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0.0%니까 내일 크게 시가는 안 잡힐 겁니다. 보합 근처나 이리 잡히겠죠. 그러면 천천히 분할로 해서 조금 꼬리를 달아줄 겁니다. 달아주면 보유해서 종가상 조금 학길이 살아남아도 상관은 없어요. 없으니까 크게 분할로 해서 일단 몸을 멈춰보자 이 정도에서. 그리고 역시 그 다음을 한번 보고 얘는 정지를 한번 먹읍시다. 정지를 먹는 쪽으로 하자. MP하고 바른손은 기술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일단 MP를 먼저 봐주셔야 되겠죠. MP가 살아나면 바른손도 같이 살아날 거니까요. 이것은 따로 말할 건 없는 거죠. 단지 둘 다 시간에서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8% 빠져 있는 상태니까 서둘지 마시고 팔할 때는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수도 안 좋으니까 팔았다가 빨갛게 바뀔 때만 그때만 공략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놓고 MP나 바른손 둘 중에 먼저 치고 나온 놈을 우선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두 놈을 같이 붙여서 보세요. 따로 보지 마시고요. 다음 EMW 이놈 상장 유지 결정이 났죠. 상장 유지 결정이 나서 내일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줄여봅시다. 아주 오래전에 됐군요. 2018년 9월 달에 거래 정지가 됐군요. 1년, 2년, 3년 거의 4년 만에 거의 3년 넘게 되는 건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군요. 내일 EMW도 역시 관심권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은 잘 보셔야 하는데 시장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내일 흐름을 보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매매에 임할 수 있도록 받아주면 올라타줘야 되거든요. 자, 내일 승부주들은 보통 이 정도로만 한번 짜보았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다들 사인들이 다 많고 하나하나 같이 다들 해볼 만한 종목들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에는 수많은 이슈들이 떠돌아다니고 수많은 기술주들이 떠돌아다니고 나름대로 많은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진 참여자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다 보면 자기의 마음은 가져가고 싶지만 뜻하지 않게 또 손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들어가는 타점이 안 맞을 때는 약 손절을 하고 도망 나서 다시 지켜봐야 할 때도 있고
한 번은 또 굳건하게 뭐 배에 힘주고 똥배 힘주고 딱 버텨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죠. 그런 상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겪어가면서 어떠한 종목, 어떠한 흐름, 어떠한 형태의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내가 똥배에 힘을 줘야 되겠다, 이런 종목들은 약손실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기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재료주만 찾아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지는 못했어요.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기술주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역시는 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술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잘 읽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트레이드는 여러 가지를 다 멀티플레이로 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공부 아닙니까?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내일 과연 지수가 내일도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일지, 오늘 나중에 미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또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내일 전략을 다시 또 짜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